자,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한 내용 학습지를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써주는 걸 여러분들이 베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나는 것들 적어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찾아서 빈칸 채워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것과 여러분들의 빈칸 채운 것이 맞나 그렇게 비교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총 12개의 빈칸 다 채워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포고 2학년 세계사 여러분. 우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중국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살펴봤고 방금까지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 통해서 복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춘추 전국시대가 통일되게 되는데 누가 통일했으며 그 이후에 어떤 사회 변화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춘추 전국시대를 보면서 가장 변방에 있는 진이라는 나라를 주목하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진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진나라의 가장 유명한 인물인 진시황제라고 아마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진시황제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다음에 어떠한 통일 정책들을 펼쳤고 그리고 그 진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나라가 이제 바로 전국 칠웅, 즉 주나라의 왕실을 인정하지 않고 약육 강식이라고 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은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변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라는 사람이 변법, 즉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개혁이 성공을 해요. 이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9년제를 실시한다는 등의 이러한 내용인데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진나라가 점차 강력하게 되고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6개의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를 통일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도 통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던 시기가 바로 이 진나라입니다. 우선 진시황제는 전국 칠웅을 통일한 다음에 자신을 이 땅의 최초의 황제, 즉 진시황제로 불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던 단어인데 여기 앞에다가 최초라는 의미의 시자를 붙였다라는 거 체크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진시황제라고 많이들 부르죠. 그리고 주나라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봉건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누누이 봉건제로 인해서 왕실의 힘은 약해지고 제후의 힘이 강해지는 이런 주나라 말기의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나라들, 이 춘추 전국시대 여러 나라들은 봉건제는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봉건제를 대신하는 군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군현제는 황제가 직접 군과 현의 관리를 임명해서 직접 통치를 하는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방을 직접 통치한다. 이거는 사실 통일하기 이전에 상황의 변법으로 인해서 이미 실시된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도로 인해서
점차 왕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9년제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들도 통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도와 지방을 이어주는 도로망을 건설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수도, 여기 부분이 수도였는데 이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여러 도로망을 건설을 해요. 이러한 도로망이 잘 연결이 되어야지 지방에서 수도까지 연결이 돼야지 수도에서 이제 지방으로 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로망을 건설합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전국 칠웅 7개의 나라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흩어진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분산된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나라가 됐으니까 통일을 해야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화폐입니다. 제가 춘추 전국시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화폐 모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뭐 칼 모양도 있었고 이런 되게 독특하게 생긴 모양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모양들의 화폐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화폐의 모양은 요 동그라미 요 엽전 모양이다 라고 춘추 전국시대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그 모양만 화폐라고 생각을 하냐? 바로 진나라 때 이 모양으로 화폐가 통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모양의 화폐를 쓰지 않고 이 진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긴 동그란 모양의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화폐가 통일되었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는 문자를 통일합니다. 우리가 한자가 어디에서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갑골문에서 이게 점차 발전하면서 한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갑골문이라는 것도 사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모양이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 모양을 적는, 모양을 그리는 방법이 다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각 나라마다 자신들만의 문자로서 물론 갑골문이긴 하지만 각자 모양이 약간씩 달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뭔가 비슷해요.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씩 모양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간씩 다른 이러한 문자들을 바로 진나라 스타일로 통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문자도 통일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량형이라는 걸 통일하게 돼요. 여러분 도량형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도량형은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킬로그램 그리고 뭐 밀리미터 등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단위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1m가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1m가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1m 팔 거야 라고 해서 이만큼을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1m는 이만큼 아니야 더 갖고 와 라고 이런 식의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안 되겠다.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도량형들을 이러한 무게나 길이 등을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단위를 통일하자라고 하는 걸 도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시황의 그 진나라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통일 정책들을 여러 개 펼쳤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서갱유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분서, 즉 국가에서 정하지 않아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책 같은 것들을 불태운다. 그리고 그런 사이비 학자들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정하지 않은 그러한 사상을 퍼뜨리는 학자들을 땅에 묻는다. 갱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상을 통제한다라는 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진시황 입장에서는 나라가 통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자신의 통일 정책들이나 이러한 진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유언비어 퍼뜨리고 뭐 진나라의 법과는 좋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혼란스럽게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혼란스러운 내용들을 담은 책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학자들을 이렇게 땅에 묻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각각의 입장이 있겠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이들은 사이비다, 사이비 학자들이다, 진짜 학자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분석행위로 인해서 진나라가 법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유교 이런 것들도 다 불태웠다라고 막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 그런 식의 책들은 다 불태우지만 국가 측, 이제 황실에는 그러한 유교적인 내용이든 도가적인 내용이든 다 황실에는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진시황제 시기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최초의 유목민이자 북방의 강자였던 흉노족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흉노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최초의 북방 유목민족이고 흔히 생각하는 말 타고 쳐들어오는 오랑캐들이 바로 이제 흉노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흉노족이 자꾸 쳐들어와요. 흉노족이 쳐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초원지대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먹을 게 부족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까 먹을 게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남쪽에 사는 농경민들인 이러한 중국인들을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먹을 걸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 진시 황제가 장군들에게 이 흉노족을 몰아내라 라고 명을 내리고 그 흉노족이 몰아낸 그 지역의 경계선으로 이제 만리장성이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속의 만리장성은 훗날 명나라 시기에 다시 고쳐지는 만리장성이기는 하지만 이제 만리장성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가 진시황제 시기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여기 광둥 지역과 그리고 여기 베트남 북부 지역, 사실 이 지역은 원래는 중국의 땅이 아니었는데 이 지역까지 이제 진시 황제가 영토 확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나라는 고작 15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못했어요. 물론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러한 강력한 정책으로 진시 황제가 통일을 했지만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는 굉장히 또 다음 이어지는 왕이 강력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첫째 아들과 그리고 이제 배다른 막내 동생 사이에 이제 갈등, 이런 누가 권력을 가져야 되냐라는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진시 황제의 첫째 아들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됐지만 결국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그런 외척과 황관이나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점차 힘이 약해지고 결국엔 이제 15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왕실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진나라 자체가 법과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백성들에게 불만의 싹을 갖게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에 만리장성을 짓는데 만리장성 짓는 데까지 너가 3월 17일까지 와라 라고 했는데 3월 17일까지 안 와. 그럼 무조건 사형인 거야.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통제 정책을 피다 보니까 백성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특히 만리장성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방궁이라고 해서 자신의 사는 궁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춘추 전국시대 때 보여줬던 그 진시황릉 그런 군인들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덤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빚어야 되는 것. 그런 식으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무리하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거세지게 되고 결국엔 농민들 중에 진승과 오강이라는 사람이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봉기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냐면 만리장성을 짓고 있었어요. 만리장성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진승과 오강이라는 사람은 평민 혹은 좀 더 낮은 계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만리장성을 지으려고 이제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3월 17일까지 수요일까지 와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목에 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이 있었는데 그 홍수로 인해서 강에 물이 넘쳐버렸어. 지금은 다리가 막 이렇게 축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강을 못 건너. 그러면 3월 17일까지 못 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나라는 강력한 법과의 나라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날까지 가지 않으면 무조건 사형.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일이잖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기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 내가 놀다가 농땡이 피우다 못 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비 때문에 우리는 3월 17일까지 못 가. 3월 17일까지 못 가면 사형이야. 그렇게 해서 죽나? 아니면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죽나? 어차피 죽을 거. 그러면 한번 반란이라도 일으켜보자 라고 하면서 이 진승과 오강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 이 농민 봉기가 시작되면서 진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막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시기니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어서 등장하는 한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진나라가 최초로 통일을 하기는 했지만 진나라는 너무 짧게 약 15년 정도만 이제 유지가 된 나라이고 이제 더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약간 중국의 기틀을 마련한 나라는 한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라는 말, 그 한자가 바로 이 한나라의 한을 본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나라는 어떻게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다시 그 전에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 그 7개의 나라들이 솔직히 마음속에 누구나 흑심을 품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제 결투를 벌이게 돼요. 그 초나라와 한나라의 결투가 나온 책이 초한지라는 책이고, 여러분 혹시 장기를 할 줄 아나요? 서양의 체스가 있으면 이 동양의 장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장기에 적혀 있는 이 글씨 역시도 초와 한, 즉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투를 본따서 만든 게임이 바로 장기입니다. 초는 이제 전국 칠웅의 한 나라였어요. 한우는 전국 칠웅의 하나였던 초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 유방은 그냥 농민 출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출신만 봤을 때는 항우는 귀족 출신이고 옛 초나라의 세력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반이 탄탄해요. 굉장히 탄탄한 사람이고, 반면에 유방은 농민이니까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딱히 스펙적으로는 볼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둘이 이제 결투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항우는 귀족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에 대한 이 백성들이 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반면에 한 유방은 농민 출신이고 자기 주변에 있던 그러한 참모진들도 그렇게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이해, 백성들의 이해의 폭이 넓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된 유방이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진나라가 멸망한 그 자리에 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한나라를 건국하게 된 이제 유방, 한 고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라를 건국하고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도는 장안, 즉 지금으로 따지면 시안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내가 붙여놓으라고 했던 그 수도 지도로 위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한 고조에 좀 특별한 제도가 뭐냐면 이제 군국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군현제가 들어왔고 진나라도 군현제였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군국제는 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합친 제도다 라고 나옵니다. 왜 굳이 다시 봉건제가 들어왔나요? 선생님, 주나라가 망한 게 봉건제 때문이라면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아주 영특한 친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이겨서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유방은 그렇게 막 자신만의 기틀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유방은 이제 나라를 건국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방 자체의 힘이 강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공신이라고 해서 나라를 건국할 때 도와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울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뭔가는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땅을 분배를 해주는 그러한 봉건 제도를 다시 들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수도권, 장안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황제 지배 체제인 군현제를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좀 더 넓은 그 외곽 지역들은 공신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봉건제와 군현제의 짬뽕 제도인 군국제가 실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유방 자체가 나라를 건국할 때 그렇게 세력이 많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 도와주는 사람들, 즉 공신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야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봉건제와 군현제가 짬뽕된 군국제라는 것이 실현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한 유방 때는 나라를 일단 건국하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에 막 나라가 힘이 엄청 세고 이런 시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나라가 지금 막 건국이 됐고 아직 기반 자체가 엄청나게 탄탄한 상태에서 나라를 건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약한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그런 군국제도 실천을 했고 여기도 보면은 이 위에 있던 그 흉노족이 또 진나라에 의해서 한나라 때도 꾸준히 계속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 흉노족의 대장이 요 사람 묵특선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묵특선우가 바로 이 백등산이라는 이 지역에서 한 고조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고조 유방은 이 백등산에서 거의 약 일주일 정도 포위당해서 이러다 나 흉노에 의해서 죽겠구나 이러다가 겨우 풀려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고조 유방 시기에는 중국 본토였던 한나라에 비해서 흉노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서 한나라에서 흉노에게 조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먹을 거나 이런 것들도 바치고, 그리고 여자, 결혼을 할 만한 여자도 보내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어서는 또 흉노를 이기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어요. 같이 흉노와의 관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